서양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의 계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1859년 출간된 그의 책 자유론한 리버티은 오늘날까지도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인용되는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5편에서 콩스탕은 자유를 국가 간섭 없는 사적 삶의 영역으로 재정의했고, 토크빌은 평등의 시대가 물고 올 다수의 횡포와 온화한 전제를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정확히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뿐이라면, 그리고 다수의 여론마저 폭군이 될 수 있다면 이 질문에 가장 정교하고 체계적인 답을 내놓은 인물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밀은 벤담의 동료였던 아버지 제임스 밀 밑에서 어려서부터 혹독한 영재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3살에 그리스어를 8살에 라틴어를 배웠고 10대에 이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체화한 사상가로 성장했지요. 그러나 20살 무렵 밀은 극심한 정신적 위기를 겪습니다. 벤담식 계산적 공리주의만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설명할 수 없다는 회의였습니다. 이 위기를 통과하며 밀은 공리주의를 버리지 않되 그 안에 개별성과 질적 차이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녹여 넣은 독자적인 사상가로 거듭합니다. 자유론은 바로 그 성찰의 결정체였습니다. 밀은 자유론에서 이후 자유주의 전통 전체를 관통하게 될 하나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른바 위의 원칙한 프린서펄입니다. 문명사회에서 한 개인의 의사에 반해 그에게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위해를 막기 위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의 행복은 육체적이든 도덕적이든 충분한 정당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편이 더 낫다거나 더 행복할 것이라는 이유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무언가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밀은 이렇게 개인의 삶을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영역 셀프 마이너스 리가딩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 어더 마이너스 리가딩으로 나누고, 국가와 사회의 개입은 오직 후자에만 정당화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밀이 특히 힘주어 옹호한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그는 설령 한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의견이라 해도 단 한 사람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침묵시킬 권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수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고, 설령 완전히 틀렸다 하더라도 그것과 부딪히는 과정 자체가 진리를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박당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의견은 그 근거를 잊은 채 죽은 도구마로 굳어버립니다. 반면 끊임없이 도전받고 논박되는 의견은 그 근거를 살아있는 확신으로 유지합니다. 밀에게 언론과 사상의 자유는 단순한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회 전체가 진리에 가까워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밀이 던진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은 개별성인 인디비주얼리티입니다. 그는 인간을 정해진 모형대로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라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자라나야 할 나무에 비유합니다. 다수의 관습과 여론에 순응하기보다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보는 삶의 실험 익스페리먼트인 리빙이야말로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밀은 여기서 토크빌의 문제의식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갑니다. 그는 다수의 폭정이 법과 정치 제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관습과 여론, 즉 사회적 압력을 통해서도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사회적 전제 소셜 티러니라 불렀는데, 법의 처벌보다 더 깊숙이 개인의 삶에 파고들어 다름을 질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밀은 4편에서 다룬 벤담의 공리주의와 5편의 콩스탕 토크빌이 던진 자유의 문제를 하나로 엮어냈습니다. 그가 자유를 옹호한 근거는 자연권이 아니라 신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지니는 항구적 이익, 즉 가장 넓은 의미의 공리 유틸러티였습니다. 위의 원칙, 사상의 자유, 개별성이라는 세 기둥은 이후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인권 개념과 표현의 자유 원칙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미리 국가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경계했다면 국가 없이 시장과 개인만으로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국가 없이 시장이 어떻게 질서를 만드는지 자유주의를 경제 이론의 영역에서 벼려낸 오스트리아 학파를 만나보겠습니다.